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경희대병원 심장내과에서 이제 인터벤션 중재실 파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그 MI 이후에 세컨드 프리벤션 목적으로 이제 안티플레이틀릿에 대해서 주셨고, 핫한 이제 티카그렐로와 프라슈그렐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는 시간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안티플레이틀릿 트라이얼들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들이 있고, 요 그래프가 이제 2017년이지만 요 이후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시작해서 티클로피딘, 클로피도그렐, 프라수그렐, 티카그렐러에서 P2Y12 이니비터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여기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인로이 돼서 여러 가지 연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흔히 알고 있는 ACS 환자에서 PCI 하게 되면은 뎁트를 1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근간이 되는 트라이얼입니다. 이제 큐어 트라이얼이고 2001년도에 나왔던 거고 12,000명의 ACS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피린 단독과 아스피린과의 클로피도그렐 더한 뎁트의 개념을 초기에 적용을 해서 1년 뒤에 결과를 보시면은 플라시보 아스피린 단독에 비해서 클로피도그렐 자체가 이제 20% 정도 리스크 리덕션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NEJM 논문에 실렸었고, 이 환자들 군에서 이제 PCI 하는 환자들만 따로 추려서 2,600명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기서는 이펙트가 더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33% 정도 더 리스크 리덕션이 있게 되면서 이 트라이얼을 기반으로 MI 환자에서는 뎁트를 이제 1년간 유지하는 것이 스탠다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P2R12 이니비터 나오고 이제 프라수그렐, 티카그렐러 등등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왔는데 프라수그렐과 티카그렐들이 나오면서 기존 클로피돌그렐과 이제 비교하는 연구들 또한 이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텐트 P2R12 이니비터인 이제 프라수그렐 연구의 이제 트리톤 트라이얼이고 여기 피벗 트라이얼인데 13,000명의 환자들을 ACS에서 PCI 한 사람들만 등록을 하였었고, 이때 당시에 클로피돌그렐과 비교했을 때 이제 프라수그렐하고 복용한 환자들이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한 19% 정도 리스크 리덕션을 가질 수 있어서 프라스그렐 사용하는 것이 이스케믹 이벤트를 이제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이제 블리딩 측면에서 보면은 프라스그렐이 클로피도그렐에 비해서 블리딩 이벤트가 더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이제 좀 더 포텐트한 약을 쓰니까 이스케믹 이벤트는 좀 더 줄이고 반대로 이제 블리딩 이벤트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의 트라이얼들이 계속 결과가 나왔고, 같이 이제 티카그렐러와 클로피도그렐을 비교한 이제 18,000명 ACS 환자들을 분석한 플라토 트라이얼입니다. 여기서 이제 PC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디컬 트리트먼트, KBG 같이 비교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티카그렐러가 클로피도그렐에 비했을 때 이제 9.8%대 11.7%, 그래서 16% 정도 리스크 리덕션을 가지고 오면서 역시 포텐트한 것들이 이제 이스케믹 이벤트에 있어서 조금 더 베네픽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메이저 블리딩의 경우에서는 두 개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넌 KBG 메이저 블리딩에서는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프라스그렐과 티카그렐러가 이제 나오게 되고 많이 시작되고, 아이사 리액트 5에서 요 티카그렐로와 프라스그렐을 헤드 투 헤드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4,000명의 ACS 환자들 중에서 프라스그렐 10mg, 티카그렐로 90mg BID를 유지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데스 MI 스트로크 이스케믹 포인트에서는 프라스그렐이 6.9%대 티카그렐로 9.3%로 프라스그렐이 이스케믹 이벤트를 조금 더 티카그렐로 그룹에 비해서 더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고,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블리딩에 있어서는 두 군 간에 아주 유의미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프라스그렐이 조금 더 낮은 이펙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결론만 보자면은 티카그렐러보다 프라스그렐이 좀 더 이스케믹 이벤트도 페이버하고 블리딩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서 업데이트가 있었고, 2023년 ACS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프라스그렐이 있을 때 PCI를 하게 되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프라스그렐을 리커멘드한다. 그래서 PCI의 경우에는 프라스그렐을 클래스 1, 티카그렐러는 이제 치료 방법에 관련 없이 인베이시 혹은 컨저버티브 상관없이 PCI, KBG, 메디컬 전분 티카그렐러를 추천을 하고, 클로피도그렐은 이제 프라스그렐과 티카그렐러가 톨러러블하지 않을 때, 어베러블하지 않을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프라스그렐과 티카그렐러를 권하고, 그게 안 된다면 클로피도를 쓰는 것을 클래스 1을 놓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PCI 있는 환자에서는 티카그렐러보다 프라스그렐을 더 페이버하는 것을 이제 클래스 2A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라스그렐을 좀 믿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나왔던 ACC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더 뉴트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미 페이션트에서 마찬가지지 PCI의 경우에서는 프라스그렐과 티카그렐러를 그냥 같이 동시에 리코멘드하고 있어서 둘 중에 어떤 게 우위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PCI 할 환자라면은 프라스그렐과 티카그렐러가 둘 다 큰 차이가 없이 권고가 되고 있었고 역시 티카그렐도 마찬가지로 PCI 혹은 KBG 혹은 메디컬 측면에서도 치료 방식과 관련이 없이 티카그렐을 추천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로피도그렐은 이제 프라스그렐과 티카그렐러가 이제 어베일러블하지 않을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ACS 가이드라인에서 표로 PCI의 경우에서는 티카그렐러와 프라스그렐을 이제 같이 복용하고 그 외에서는 클로피도그렐 혹은 티카그렐러를 이제 클래스 1A로 다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티카그렐러와 프라스그렐 쓰면은 가이드라인에서 각자 추천하는 것도 있고 디폴트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한국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2010년부터 15년 사이 이제 히라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이제 포텐트한 P2R12 이니비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티카그렐러의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클로피도그렐 사용량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신 프라스그렐은 비율은 조금 적지만 티카그렐러가 조금 더 많고 연령대로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젊은 연령에서 프라스그렐 조금 더 포텐트한 것들이 사용되고 올드에이지에서는 조금 더 클로피도그렐이 많이 처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애니스 데이터에서 2022년부터 15년 사이에 비교해 봤을 때 클로피도그렐 5만 명을 사용한다면 티카그렐러 1만 명, 프라스그렐은 3천 명 정도를 비율이 아직도 클로피도그렐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02년부터 2018년도에 히라 데이터를 통해서 약 7만 명의 환자들을 이제 DES를 사용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13년도 이후부터는 티카그렐 사용량이 조금씩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혹은 이제 남녀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남성에서 조금 더 사용이 많이 되고 나이가 젊을수록 그래서 인터벤션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MI를 맞았는데 조금 더 젊은 남성, 좀 약간 좀 오비즈하거나 담배 피거나 이러거나 이스케미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조금 더 포텐트한 양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아직도 클로피도그렐이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티카그렐러와 프라스그렐 어떤 것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컨설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우리 리얼 프랙티스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는 티카그렐러와 프라스그렐을 클로피도그렐의 우위에서 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스트 에이시안 같은 경우에 이스트 앤 패러독스, 이스케믹과 블리딩 텐던시가 웨스턴 퍼플레이션에 비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스트 아시안 패러독스는 이스트 아시안이 웨스턴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블리딩 리스크가 조금 더 많고 이스케믹 이벤트는 비교적 좀 더 적은, 그래서 같은 약에 같은 포텐시라도 블리딩 이벤트가 조금 더 많은 양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하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큐어, 트리톤, 플라토 트라이얼의 경우를 살펴보면 큐어 트라이얼의 경우에서는 아시안 페이션트가 하나도 없었고 트리톤의 경우에서는 이제 1%, 플라토 트라이얼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제 92%가 화이트고 플라토 트라이얼에서는 약 5% 정도가 이제 아시안 퍼퓰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데이터를 위주로 살펴보자면은 한국 환자들 ACS 환자들에게서 티카그렐러와 클로피도그렐을 비교한 이제 티카 코리아 트라이얼이고 800명 정도의 환자를 비교를 했을 때 블리딩은 티카그렐러를 사용한 그룹에서 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메이스 이스케믹 아웃컴은 티카그렐러가 조금 높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차이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아시아권에서 일본 환자들을 비교한 프라스핏 ACS의 경우에서 1,300명의 이제 일본 환자들을 PCI를 한 환자들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는 프라스그렐 기본 스탠다드 용량이 10ml가 아닌 하프 도즈보다 더 적은 3.75ml의 로우 도즈를 사용했었고, 로우 도즈를 사용했어도 이제 프라스그렐이 이제 이스케믹 이벤트는 조금 더 줄이고 블리딩에 있어서도 오버롤 블리딩에서는 조금 많지만 페이탈하거나 조금 더 메이저한 블리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사용했지만 블리딩은 큰 차이가 없고 이스케믹은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약간 이스트 아시안 패러독스처럼 조금 더 블리딩 텐던시를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측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내 데이터를 이제 레트로스펙티브로 살펴보자면 티카그렐러와 프라스그렐을 비교를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까미르 데이터로서 1,440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라스그렐과 티카그렐러
그 매칭을 해서 비교했을 때 12개월 메이스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데스나 MI, 타겟 베스 리버스크라이제이션에서도 티카그렐러를 사용한 그룹, 프라스그렐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올코즈 데스, 카디악 MI, 타겟 베스 리버스 세 컴포넌트 모두 전부 다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그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여기서는 클로피도그렐과 티카그렐러, 클로피도그렐과 프라스그렐 두 세 약을 다 비교를 했었는데 티카그렐러를 사용한 것들은 앞선 트라이얼과 비슷하게 블리딩 이벤트는 클로피도그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스 이벤트라든지 올코즈 데스, 또 올코즈 데스 측면에서는 티카그렐러가 클로피도그렐의 유의맥이 조금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서 블리딩은 조금 더 많고 올코즈 모탈리티는 조금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었고요. 프라스그렉에서는 클로피도그렐과 비교했을 때 블리딩 이벤트도 확실히 많고 메이저 카드베스쿨라 이벤트, 이스케믹 이벤트에서는 두 개 큰 차이가 없어서 프라스그렐을 사용했을 때 블리딩 이벤트는 많지만 이펙티브니스는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요 티카그렐러와 프라스그렐을 비교를 했을 때는 에피커시 측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고 블리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실제로는 뭐 레트로 데이터긴 하지만 티카그렐러와 프라스그렐에서 아주 큰 유의미한 차이가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몇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쓸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동아시안 환자들에게서는 이스트아시안 패러독스를 조금 고려해야 된다는 점, 똑같은 약제를 이제 웨스턴 파퓰레이션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는 없고, 뭐 티카그렐러와 프라스그렐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뭐 우월하다라는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 약제를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스탠다드는 12개월 동안 사용하는 거였지만 이러한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를 얼마나 어떤 기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선입니다. 이러한 컨선 자체는 이제 ACS가 스롬보시스 리스크와 블리딩 리스크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한 달 이내 그 ACS 이벤트가 있고 한 달 이내에서는 이스케믹 이벤트가 굉장히 높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금 감소를 하고 블리딩 이벤트는 점차 쭉 이어지는데 이러한 블리딩 이벤트 자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스케믹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고 블리딩 이벤트는 높아지는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컨셉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뎁트를 과연 12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되냐에 대한 컨셉이고, 그래서 이제 3개월만 사용하고 줄일 수 있는 트와일라이트 컨셉 그 스터디가 이제 7,000명의 환자를 ACS 환자에서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을 사용한 군과 티카그렐러와 단독으로 유지한 3개월 뒤에 단독으로 유지한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블리딩 이벤트는 이제 듀얼을 쓰는 그룹에서 확실히 이벤트가 많았었고 이스케믹 이벤트에서는 3개월 이후에 아스피린을 드랍해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시안 파퓰레이션이 20% 정도였었고 이스케믹 이벤트와 블리딩 이벤트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티카그렐러 단독만 사용한 것들이 조금 더 페이버한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컨셉과 비슷하게 국내에서 진행된 것이 티코 트라이얼이고 ACS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뒤에 티카그렐러 단독과 이제 뎁트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넷 어드버스 이벤트 전체 이벤트를 살펴보면은 티카그렐러 모노세라피가 1년 지났을 때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에 줄었을 때 그때부터 조금 갈라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의 메이저 드리븐은 이제 블리딩 이벤트입니다. 블리딩 이벤트가 확실히 많이 감소하고 이스케믹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코 트라이얼과 트와일라이트 트라이얼을 두 개를 데이터를 합쳐서 트와일라이트에 이제 ACS 환자만을 뽑아내서 두 개 IPD 메타 아널리시스를 했을 때 결과는 이제 그 아시는 바와 같이 티카그렐러 사용했을 때 그 단독 그룹이 블리딩 이벤트에서는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스케믹 이벤트에서는 뭐 큰 차이 없이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것들을 다 합친 이제 전체 클리니컬 이벤트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단독 티카그렐러 단독 하는 것이 블리딩도 좀 줄이고 이스케믹은 큰 차이가 없어서 환자 이벤트를 좀 줄일 수 있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보다 더 줄여서 이제 한 달 뒤에 티카그렐러 단독으로 이제 연구한 것들이 이제 티페스 트라이얼이고 이것도 국내 2,800명의 한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티카그렐러 단독을 사용한 그룹과 티카그렐러 베이스드로 12개월 사용했을 때 데스와 MI, 스텐스트롬보시스, 이스케믹 이벤트는 큰 차이가 없었고 역시 메이저 블리딩에서도 한 달 이후에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전체 내 클리니컬 아웃컴에 대해서는 스페리티를 만족하면서 블리딩이 더 적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앞선 연구에서는 전부 다 이제 오픈 라벨로 진행됐던 연구인데 중국에서
주로 진행했던 울티메이트 뎁트에 대해서는 역시 한 달 동안의 티카글렐러 단독 이후로 바꾸고 그 이후 뎁트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이제 더블 블라인드로 이제 3,400명의 환자를 인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도 이제 블리딩 이벤트가 티카글렐러 단독 아스피린을 한 달 이후에 드랍시킨 그룹들이 블리딩 이벤트가 많이 줄었고 메이스 이벤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데이터가 이제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었고 반면 티카글렐러 말고도 이제 프라스굴에 대한 연구도 이제 같은 컨셉으로 진행된 것들이 이제 4D ACS 트라이얼이고 또 국내 데이터이고요. 그 쇼뎁트 한 달 이후에 프라스굴레를 쓰는데 10mg에서 5mg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디어스클리티 에스컬레인 시켜서 비교를 했을 때 한 달 뒤에 전체 클리니컬 이벤트가 프라스굴레 5mg은 단독 모노세라피한 그룹들이 이제 뎁트 그룹에 비해서도 또 줄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이후에 그 차이가 블리딩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점점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블리딩 이벤트와 메이스 이벤트에서 비교했을 때 블리딩을 확 줄이면서 전체적인 클리니컬 이벤트를 줄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이렇게 한 달 이내로 줄이다가 스탑 뎁트라고 해서 ACS와 하이 블리딩 리스크가 있는 환자에서 아예 처음부터 PCR 하고 나서 약제 하나만 쓰는 이제 모노세라피와 이제 노 아스피린 그룹과 뎁트를 비교한 연구였었는데, 여기서는 블리딩 이벤트에서는 슈페리티를 만족하지 못했고 카디오베스쿨 이벤트에서는 넌 인페리어하였지만 스텐트 스트롬보시스가 확 증가하는 것을 보여서 일단 아예 처음부터 초기 앞서 보였던 한 달간의 이스케믹 이벤트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그 사이에조차도 모노세라피 하는 것은 조금 더 이르다라는 이제 컨셉의 데이터가 이제 스탑 뎁트 연구로서 좀 성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ACS 가이드라인에서는 ACS 환자인데 블리딩 리스크가 높지 않다면은 P2Y12와 아스피린 뎁트를 12개월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블리딩 리스크가 높다면은 ACS 환자에서 뎁트에 톨러러블 하다면 티카그렐러를 모노세라피 한 달 이후에 모노세라피로 하는 것을 클래스 1A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티카그렐러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에서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어떠한 약제를 콤비네이션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포텐트한 걸 쓰다가 이제 비교적 그 포텐트가 낮은 클로피도그렐로 변경하는 약제에 대한 연구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진행됐던 이제 호스트 리듀스 ACS 연구고 2,300명 정도의 ACS로 PCI를 시행한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초반 한 달간은 10mg 쓰다가 한국은 5mg을 낮춰서 비교를 한 연구입니다. 어쨌든 둘 다 이제 뎁트를 비교했지만 포텐트한 프라스그렐을 조금 더 낮춰서 복용을 한 거였는데 블리딩 이벤트를 확실히 이제 적게 프라스그렐 5mg 군이 그 다른 분에 비해서 좀 줄일 수 있었고 이스캠 이벤트는 큰 차이가 없어서 전체 클리니컬 이벤트는 조금 더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탈로스 MI는 이제 한 달 이후에 아스피린과 티카그렐을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단독 두 개로 좀 더 낮은 용량의 그 낮은 포텐시의 P2Y12 이니비터로 이제 변경한 스터디이고 한 달 이후에 컨트롤 그룹과 디에스컬레이션 그룹에서 차이가 나는데 역시 블리딩은 이벤트를 줄이고 이스케믹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디에스컬레이션 뎁트와 스탠다드 뎁트를 비교한 여러 가지 4개의 트라이얼들을 비교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 앞서 이러한 트로피컬 ACS나 파퓰러 제네틱스는 플레이틀릿 리액티비티를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뭐 디에스컬레이션을 했다고 하면 앞선 그 국내 연구 2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진행을 했었고 티카그렐로를 클로피도그렐로, 티카그렐로와 프라스그렐을 클로피도그렐 혹은 이제 프라스그렐 10mg를 용량을 다운시키거나 티카그렐로를 클로피도그렐 다운그레이드 시킨 약제를 사용했을 때 이스케믹 이벤트도 일단 뭐 더 줄어드는 것 같고 블레딩 이벤트를 확실히 줄여들음으로써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디에스컬레이션 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CS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된 것도 하이 블리딩 리스크가 뭐 있는 고려되는 환자에서는 이제 뎁트를 스위칭하는 것, 티카그렐러와 프라스그렐을 클로피도그렐로 스위칭하는 것을 이제 클래스 2B 정도로 이제 권고를 하는 것으로 이제 언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컨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약을 사용할 것이냐, 한국 환자에서는 아직까지 티카그렐로 혹은 프라스그렐이 어떤 거에서 우위가 있다라는 것은 없어서 아직 뭐 어떠한 민원은 없는 상태이고 이스테아시안 파라독스가 여전히 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그 어떠한 기간 동안 얼마나 사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1개월 혹은 3개월 하고 나서 티카그렐로 혹은 프라스그렐을 이제 단독 모노세라피를 하는 것들이 이제 베네핏이 있다는 연구도 지금 나오게 되면서 가이드라인도 업데이트가 되었고
하지만 이제 너무 일찍 감소시키면은 오히려 스탠스 로모시가 리스크가 증가함으로써 이스케밍 리스크가 큰 한 달 이내에서는 뎁트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줄이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디에스컬레이션을 시켜야 할 것인가 대해서는 포텐트한 것들을 쓰다가 그 12개월에서 초반에 이제 다른 클로피도그레 같이 좀 약한 P2Y12 이니비터로 낮추는 방법들이 어떠한 하이브리딩 리스크 환자들에게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